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박춘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춘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지금은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요, 취임 일성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PF 대출 등 어려운 상황이다. 야,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부채 위기가 예상보다 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취임 일성으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 진짜 쉽지 않거든요. 취임 일성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경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바로 가계부채고 또 부동산 PF 대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두 개 다 부채입니다.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고백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그랬잖아요.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가 결국은 말입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그만큼 부채가 크고요, 한국은행이 부채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싶으나 금리를 올리면 경제 주체인 가계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이 부러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부동산 PF 대출이 부러지면 결국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고요. 이미 뭐 건설업체들이 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세게 망하고, 이것이 금융 충격으로 결국은 나중에는 내환위기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속내를 그 속에 숨겨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춘석 수석이 지금 부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계부채 장난 아니잖아요. 사상 최대잖아요. 게다가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1분기까지 마이너스입니다. 0.8%가 줄어들었지만 2분기에 플러스 0.5%, 3분기에는 플러스 0.8%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 가계부채가 그만큼 말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두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뭐 영끌해서 집 산다. 다른 하나는 야, 나 먹고 살 돈이 없어. 생활비라도 대출 받아야 되겠어.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영끌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17년에 1450조 8천억 원이 2022년에 1867조 6천억까지 5년 사이에 28.7%가 늘어나서 416조 8천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부채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특정적으로 말입니다. 부동산 금융,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우려감을 확실하게 나타냈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부동산 PF 대출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3년 2분기에 133조 1천억 원이거든요. 연체율이 2.17%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연체율을 이러면요, 이게 0.4에서 0.5 정도가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경고음을 낼 수 있는 수준인데 0.4에서 0.5가 아니라 2.17이잖아요. 1분기만 하더라도 2.01이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그만큼 연체가 심각해지고, 연체가 심각해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돈을 못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중에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이 건설업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건설업체의 충격이 저는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부채 폭발이라는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춘석
수석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 얼마로? 80%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가계부채 비율 80%로 낮추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2016년에 87.3%였고요. 지금 2021년 3분기에 105.7%로 가장 높았다가 2023년 1분기에 103.5%거든요. 이거를 80% 다시 말해서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치가 80%인데 80%까지 낮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요. 앞으로 가계대출을 옥죄이겠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가계대출을. 어떤 일이건 가계대출을 많이 조여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80%까지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이제 가계대출을 굉장히 옥죄일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지금 신임 청와대 청와대가 아니죠. 요즘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이야기 한 번쯤 귀담아 들어둬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빨리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가계대출이 저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만큼 80%까지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급한 대로 가계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아마 앞으로 가계대출, 대출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은요. 결국은 대출 옥죄기가 될 거다.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딜레버리징으로 부채 축소 쪽으로 정책을 확실하게 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